용자TV.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하고 있던 촬영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웅녀가 굉장히 웃고 있죠. 예, 라이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슬기로운 부부 생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토대로 영상을 또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캠린이 관련된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몇 가지 좀 올려드렸던 게 있거든요. 과거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최근에 많이 영상이 뷰수가 올라갔던 그런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들을 좀 종합을 해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총 5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영상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스트링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스트링을 묶는 방법도 알고 땅콩 스토퍼랑 결합하는 방법도 알겠는데 스트링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스트링 정리법이라는 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로만 스트링을 정리하게 되는데 용자TV의 용자는 과연 어떻게 스트링을 정리하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 또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생각이 드신다면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트링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비슷한 스트링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의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스트링을 가지고 나왔고요. 땅콩 스토퍼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스토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두 겹으로 선이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4개의 손가락이 겹치도록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제일 빨라. 마구마구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정도의 줄이 남게 되면 빼주십시오. 그리고 반 정도에다가 감아서 엄지손가락으로 감아서 돌린 다음에 넣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거든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캠핑을 가게 되면은 이 부분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냥 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러가지고 빼주시면은 엉키지도 않고 깔끔하게 텐트 피칭이라든지 타프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스트링 재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스트링 재단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몇 번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타프 3m짜리 미니 타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타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폴대의 높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폴대의 대충 1.5배 혹은 2배 정도의 그 재단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서브 폴대가 1.8 정도 된다, 1800 정도라고 하면은 1800의 2배, 한 3m 정도, 1.5에서 2배니까 3m 정도에서 3.5m 정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트링을 잘라주고요. 그리고 스토퍼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메인 폴대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폴대도 2.2m라고 하면은 대략 한 4.5m에서 5m 정도의 컷을 해서 스트링을 묶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메인 폴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Y자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5m로 기준을 뒀으니까 총 10m 정도, 혹은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하면 12m 정도로 길게 잘라가지고 바늘을 엮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제 팩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용자님, 팩은 과연 어떤 걸 사용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팩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팩부터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팩은 아마 이 3개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2개는 보통은 텐트 살 때 주는 팩이고요. 요것도 요즘 이제 뭐 제품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고퀄리티의 뭐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요런 류의 팩들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팩은 요 3개일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과거에 여러 업체들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제품이죠. 이거는 팩을 박는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장난감 용도로 쓰게끔 주어졌던 그런 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죠? 망치도 들어있었던 거, 노란색 망치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망치도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팩이 들어있었습니다. 요걸 근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야기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거, 저가형 텐트들을 사게 되면 대부분 요걸 많이 넣어주죠. 그래서 요런 팩들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한데 이런 형태의 팩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또 이제 나와 있는 팩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미지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스노우팩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스노우팩 같은 경우에는 눈에다가 박을 수 있거나 혹은 모래사장에다가 박을 수 있는 그런 팩들도 있고, 스크류 팩이라든지 아니면 데크팩이라든지 정말 많은 류의 팩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즘 뭐 더 많아졌죠. 데크팩의 종류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뭐 오징어 데크팩 뭐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상당히 많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요겁니다. 이유인 즉슨 뭐냐면, 앞쪽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비슷한 제품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얇고요.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은 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제가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어떤 용접으로 인해서 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장 많이 선호하고요. 20cm 정도의 팩인데, 기본적으로 팩의 길이는 대략 한 20에서 30cm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0cm는 사실 너무 작고, 20cm 같은 경우에는 팥해석이나 일반적인 땅에다 팩다운을 하실 때는 20cm에서 25cm 정도의 팩으로만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근데 내가 좀 튼튼하게 받고 싶다 하신다면 30cm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타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메인 폴대를 박으실 때 팩다운을 좀 깊게 해주시는 편이 좋은데요. 특히 우중 캠핑을 하시는 일들이 많거나 바닥 노면이 많이 젖어 있는 경우라면 팩다운이 20cm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붕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cm 이상, 40cm 가량의 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좀 띄워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형태의 팩을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팩은 바로 요겁니다. 팩을 받게 되면은 한두 번 치다 보면은 휘어요. 무조건 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제 업체 측에서도 이제 많이 넣어주시거나 하시는데, 제가 팩에 대한 얘기를 항상 드리죠.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팩을 쓰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 쓰지 말라고 만든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팩의 유형들은 거의 쓰지 못하고 한 2차례 정도 피칭을 하게 되면은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오게 되면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만약에 내 텐트를 샀는데 요게 들어있다 그러면 고이 접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중고로 파실 때 같이 넣으시면은 좀 새 상품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플라스틱 팩이에요. 요거 의외로 쓸만합니다. 어디서 쓸만하냐, 일반 팥해석이나 일반 노면 땅에서는 절대로 팩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잔디밭이나 이런 데 박아도 잘 안 박힙니다. 나뭇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 땅에서는 박히질 않는데, 모래에서 기가 막히게 잘 박힙니다.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캠핑을 가게 되면 노면이 이제 스노우팩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스노우팩을 쓰지 않더라도 이 팩은 정말 잘 들어가요. 오래 잘 견뎌줍니다. 그래서 노면이 젖어 있거나 단단한 노면이 아니라면 이 제품 사용하고 가지고 계셨다가 사용을 하셔도 무관하니까 스노우팩 대신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팩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웅녀가 지금 뭐 겨울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대한 얘기도 좀 하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눈이 오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노우팩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노면이 딱딱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냉기 현상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닥이 딱딱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못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못은 대략 한 10cm 정도, 10cm 정도의 못을 사용을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팩을 구매를 하실 때 10cm의 팩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cm, 30cm 안 박힙니다. 이거 잘 안 박혀요. 그러니까 바닥이 이제 굳어 있고 냉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표면이 굳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니까, 못이라든지 짧은 팩을 사용하시면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뺄 때도 좀 손쉽게 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초보자에게 추천할 만한 금액대. 제가 사실 이제 텐트 관련된 리뷰 영상들을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여기도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 한 달, 2달 넘게 매주 텐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정말 텐트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텐트 추천을 드릴 때 가격대를 좀 선정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요즘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캠핑과 관련된 금액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을 정도로 제품들의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보 캠퍼, 캠리니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금액대는 한 20-30만 원 정도 선에서 선택을 하시라 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50만 원, 100만 원대의 캠핑 장비들을 구입하시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들어요. 캠핑이라는 것도 내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게 내가 실제로 했을 때 정말 나한테 맞는 옷인 건지 나한테 맞는 취미인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겪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싼 장비, 너무 비싼 텐트보다는 조금 가성비가 있는 괜찮은 제품들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고 한 1년 정도 사용하신 다음에 중고 가격으로 방출하시고 새로 구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2-30만 원 정도 선에서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장터라든지 중고 매물 뭐 이런 것들 뭐 당근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격대 2-30만 원 정도로 선정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꼭 새 제품이 아니더라도 중고 제품들도 눈을 한번 돌리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체 측에서도 제가 이제 협찬을 받으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차박 캠핑, 차박 텐트를 구매할 것이냐 일반 텐트를 구매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박 텐트를 선택을 했을 때의 단점들도 있고 일반 텐트를 선택했을 때의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그거니까 그거를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차박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차박 텐트에 대한 단점만 좀 이야기 드리자면 차박 텐트를 도킹을 하게 되면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차박 텐트 도킹이 가능한 캠핑장이 있고 도킹이 불가한 캠핑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박 텐트를 산다 그래가지고 모든 캠핑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캠핑을 입문하는 입장에서 내가 차박 텐트를 구매할 거냐 일반 텐트를 구매할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도킹도 가능하지만 독립적으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차박 텐트들도 존재하니까 용자TV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항상 관련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링크들을 좀 달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더보기란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링크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구매라든지 참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초보 캠핑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를 좀 소개해달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5가지 꼭 필요한 장비를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꼭 필요하다, 바로 체어입니다. 체어는 캠핑을 입문하기 전부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인이라든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같이 동행해서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내 체어까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캠퍼들이 체어를 2개, 3개, 4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캠핑에 대한 예절,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을 내가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체어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장비는 체어입니다. 체어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친구들을 따라가서 캠핑을 한번 즐겨보시고 내가 진짜 캠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핑이 느낌이 좋더라 하시면 그때 나머지 품목들을 준비를 하나씩 하시면 됐는데요. 나머지 4가지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체어를 준비했다면 과연 또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텐트겠죠. 당연히 캠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텐트 혹은 쉘터가 될 거예요. 텐트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텐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처음 캠핑을 입문하는 입장이라면 20-30만 원대의 저가형 가성비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구매를 다시 할 것 같다, 또 중복 투자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워낙에 중고 시장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기 때문에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활용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음료가 토끼띠인가? 네,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중고로 판매하시고 또 구매하시고 가급적이면 가성비의 텐트를 선택하시라 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침낭입니다. 침낭이 왜 필요하느냐?
침낭 4계절 침낭, 3계절 침낭 종류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자면 너무 이야기들이 길어질 것 같고요. 일단 침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바닥 쪽으로 깔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이제 계곡으로 보통 많이 가실 테니까 또 춥거든요. 침낭은 가급적이면 꼭 챙겨 가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매트입니다. 매트는 여름철에는 우중 캠핑 시에 노면이 젖어가지고 이 습기가 위로 올라오는 걸 차단해 줄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냉기 또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바닥 매트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 까면 되지 않나요? 신문지 까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친구도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 하지만 지금 매트 한 3, 4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매트는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거르지 말고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랜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 중에 캠핑의 꽃은 바로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여러 가지 캠핑들을 또 즐길 수 있고 뭐 바베큐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의 꽃은 밤인데 이 밤을 밝혀줄 랜턴이 없다면 캠핑이 아니라 노숙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랜턴은 꼭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테이블은 제가 봤을 땐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해요. 차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도 또 대신할 수 있는 게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은 그 다음 장비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단은 그 5가지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저가형 가성비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영상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좀 짬을 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진 않겠죠. 저희가 항상 하던 리뷰의 영상보다는 조회수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캠리니 분들을 위한 코너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내용들이라든지 이거는 꼭 알려주세요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제가 그 선물로 보내드렸던 제품이 있어요. 차박 캠핑을 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립 고리가 있는데 저번 주에 5분을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주소지가 총 3분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을 추천해서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영상은 이 캠리니 분들을 위한 영상 총 5가지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상들도 한번 많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조금 서서히 좀 지나고 가을 시즌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가을 시즌에 맞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제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영상 앞으로도 제작을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참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